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700선을 터치를 했다가 장중 오름폭을 줄여 나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일부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선현물 시장 모두에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00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던 환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진 셈인데요. 앞으로 잭슨홀 미팅이나 미국의 전당대회, 대선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미국에서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그리고 중동 휴전 논의까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310원, 1,320원 안착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밸류업들을 앞두고 금융주, 증권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수는 오늘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10거래 연속 상승세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삼성증권이나 신영증권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연일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회복장 속에서도 금융주들이 가장 강한 회복 탄력을 보이는 만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뒤죠. 이제 태풍 종다리가 곧 국내 제주도에 상륙을 합니다. 태풍 종다리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을 몰고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위는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주민 대피 명령부터 항공과 여객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력, 전선 그리고 구리 종목들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가지 이슈들 모두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을까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다시 한번 꼼꼼히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코스피가 2,700선을 터치했다가 좀 오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동성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아쉽죠? 네, 맞습니다. 그냥 오늘 시원하게 2,700에 안착해주면 그래도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가 흔한 말로 뭐 깔딱고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수의 어떠한 그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소위 빈집몰이 수급들이 생기면서 반등을 주는 거. 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지수를 계속 끌고 올라간다라면 다른 종목들이 소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 8만 원에 대한 지지 저항 공방, 그리고 SK하이닉스 20만 원에 대한 지지 공방, 이렇게 되면서 IT 소부장 쪽들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것들이 올라온다든가 또 소외되었던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나 종목들의 반등이 좀 의미 깊었던 하루였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1,330원인데요. 통상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증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1,330원, 어제 하루 조정 이후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맞습니다. 원인은요?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뭐 1,400원에 육박하는 뭐 70원, 80원, 90원대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펼쳐왔죠. 네. 7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가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공식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은 소위 말하는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원화가 강세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들어온다라는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무역 수지도 그렇고 경상 수지도 흑자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뭐 1,300원 밑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네. 1,400원을 눈앞에 뒀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화의 어떤 약세 현상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의 어떤 움직임들은 이따가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이종 통화들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원화의 강세 흐름보다는 바로 엔화의 동향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월 만에 오늘 1,320원대도 터치를 했다가 30원 이상에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50bp, 소위 말하는 B컷을 하느냐 아니면 25bp씩 하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102선도 지금 이탈되는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잠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4월 달이었죠. 1,400원을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재차 반등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1,370원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바로 8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엔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이 되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점에서 보신다면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1,330원 이하로 그냥 쉽게 내려가서 뭐 1,300원도 깨지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지만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넥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1,350원이 형성이 돼 있고 아래로는 1,31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1,33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밴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310원이 이탈이 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또 소위 소동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엔화도 잠깐 한번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엔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바로 이 자리였죠. 뭐 1,600원을 넘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1,600원 이하로 내려오고 이 1,157엔에서 160엔에서 157엔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 150엔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지로 이제 오히려 받아줘야 될 텐데 급격하게 지난 7월 달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141엔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엔화의 경우에도 이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150을 상단으로 두고 140엔대 초반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면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어제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가 장 후반에 145엔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갑자기 그냥 하락폭이 좀 커졌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 또 바로 이어서 BOJ에서도 금리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런 불안감이 지금 외환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바로 이 달러 인덱스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 6개 주요 통화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단일 기축 통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110엔대 이상에서 움직였던 이러한 모습이 현재 101.89까지 내려와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흐름들을 보시면 뭐 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106선 정도가 상단 그리고 100 초반이 하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못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 이제 하방을 달러 인덱스가 잡아주느냐. 네. 그러니까 100선 초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환율도 1,330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냐. 또 엔화도 145엔에서 150엔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141엔대 초반까지 또 한 번 흔들릴 거냐. 네. 이러한 어떤 변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항상 외국인들이 이 현물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1,370원, 80원에서 1,330원도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라면 야 여기서 1,3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그 이하까지 갈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1,370원, 80원이 또 올라오는 흐름이 된다라면 야 여기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라도 환차익을 얻자.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만 롱 포지션 쪽은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쪽보다는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 기조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변동성이 있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물 시장 쪽에서 들어오기에는 조금 눈치 보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도 이번 주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엔화까지 살펴보면서 환율 1,310원 하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섹터별로 좀 대응 방법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 통화들의 달러 대비 이종 통화들의 어떤 약세 현상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다.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들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금융통화 정책들 이번 주 후반부터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러한 어떠한 얘기들이 계속 시장을 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테마라든가 뭐 개별 종목 위주로 또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 네. 뭐 외국계든 기관이든 이러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환율이라든가 통화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금통위에서의 어떤 코멘트 그리고 아까 23일 날 일본 통화 정책 회의 또 바로 파월 의장 연설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어떠한 코멘트들을 좀 체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지난번에 7월 말에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놓고 시장이 큰 사단이 나니까 부총재가 우리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달래기도 했지만 지금 뭐 미쓰비시 은행에 관련된 어떠한 그 애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건너뛸지 몰라도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부분을 엔화의 어떠한 그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떠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부총재가 얘기한 거야. 네. 만약에 그날 시장이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부총재가 직접 물론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부총재가 십자가를 지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장을 달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에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우에다인가요 누군가요? 예. 그 양반이 그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였고 네. 우리 통화 정책은 뭐 변함없이 뭐 강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거다. 뭐 긴축의 어떠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도 또 시장을 또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외국인들은 아마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환율과 민감하게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니까 좀 상승 기조 잘 이어져 왔던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수출 관련주들이 단기 조정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부품단들은 워낙 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쪽으로 매기가 가긴 했는데 뭐 방산이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이런 메이저급들이 오늘 좀 흔들리는 그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이제 시행이 돼 미리 항상 앞서서 시장은 움직이니까요. 또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대표적인 섹터 쪽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금도 많이 투여가 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과 맞물리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전고체와 관련된 네. 이러한 종목들의 매기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디램의 어떠한 가격 인상이라든가 수요 폭증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투자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IT 소부장 쪽들도 편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너도 나도 뭐 바이오 제약이 최고예요. 조선이 매일같이 뭐 수주잔고 쌓였어요. 신고가 가요. 방산이 최고예요. 이런 흐름에서 네. 이제 조금은 좀 키 맞추기도 하고 좀 숨고르기 하면서 시야를 좀 넓히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금융섹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은행이 특히나 강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금융보험 섹터를 크게 매수를 했는데 포실적인 밸류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금융주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또는 기관들 그들만의 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연말이 뭐 벌써부터 연말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보통 뭐 배당 투자를 하려면 9월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은행의 어떤 매수 잔고를 채워갈 정도로 폭발적인 매수를 계속 맞습니다.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율도 계속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네들이 은행주를 매수하는 것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한국 시장의 금융업을 산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대의 수혜 종목으로서 업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롱텀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뭐 5% 게임하고 10% 게임하고 또 시가 배당률 2, 3%, 4,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매수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주 보수 안정적으로 뭐 꼬박꼬박 시세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나는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진짜로 여러분들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무슨 KB금융이 망하겠습니까? 신한지주가 망할까요? 하나금융이 망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경기에 부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간다라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나마라도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뭐 증권주 정도 네.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낙폭 과대주로 로봇, 전고체, IT 소부장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섹터들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로봇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고 종목마다 어떤 이슈가 나와서 뭐 대기업 진출과 또는 뭐 협업이라든가 이러면서 종목들마다 움직였는데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꿈쩍도 안 하니까 다른 것들이 잠깐 갔다가 말고 그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급락을 계기로 하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래도 이제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숨고르게 하겠죠. 어차피 1차적으로 저항이 연출되어 있는 자리들이 요 15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13만 7,400원 고점 찍고 인사하면서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움직임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요 다음 레벨까지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만 원에 넘어가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17만 원까지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되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이 다이아도 이제 선으로 바뀌었고요. 빨간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4만 원 이하 자리가 만약에 눌림목 준다라면은 그 자리가 오히려 매수의 자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15만 원을 넘어가 주느냐. 그리고 15만 원이 저항이냐. 그걸 보시면서 비중을 축소할 거냐 또는 신규 공략을 할 거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급속도로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용화하기 위해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 빨라야 뭐 2026년도 하반기 아니면 27년도 아니냐. 제일 앞서가고 있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인데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길 매직타임 유튜브로 이데일리에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 전고체 섹터는 딱 세 종목만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한 종목이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농화성이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종목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해주면서 급등을 보여주었고 3일 동안 숨고르기 해주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만이 돼주면서 상한가를 제일 먼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시세의 새로운 전환과 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전고체가 빨리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는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장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지금 찾아 나가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점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크게 거래가 된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1차 저항이 여기 6만 원 근처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자리가 이제 6만 원대 중반. 이런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잘 순항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얘네들이 잘 가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IT 소부장 쪽에서도 돌아가면서 지금 뭔가 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대표적으로 HPSP 같은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음봉의 자리까지 급락한 블랙 먼데이 때에 비해서 주가가 하면서 올라왔고 사실은 이 자리가 부딪힐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가 다시 좀 더 실려주면서 이렇게 종가 고가로 거의 마감이 돼 주었다라는 거는 결국 여기 시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서 다음 자리 이 35,0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온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종목들도 계속 지금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도 현재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과정들 속에서 참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급락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상반기에만 해도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이 종목이 3,000원대에서부터 뭐 템버거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급락하는 과정들 이후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시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비 걸 자리가 없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1차적으로는 뭐 최소한도 17,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자리에서 2만 원이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나 또는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지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저 고점권에서 물려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자리다. 이러한 종목을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런 쪽들도 급격하게 또 급반등들이 나왔죠. 네.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최소한도 주가는 나는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어. 고개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진입 전략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장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출이나 낙폭 과대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아까 사실은 얘기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여전히 뭐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까지의 어저께 제시해드렸던 2,730에서부터 50선 정도가 상단이니까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단부가 어떻게 잘 지지를 받아주느냐 그걸 감안하면서 밀리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밀리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또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서 분산 투자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시점이 지금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거래가 실려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다음날 움직임을 보면서 물타기를 하든 그런 어떤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가에 일정하게 목표가 도달한다라면은 거기서는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들. 여전히 실적 호조단에서 뭐 환율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이라든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라든가 뭐 전고체 이런 것들도 정책적인 테마성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오늘 물론 숨고르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단시약과 관련된 뭐 어저께 엠폭스라든가 네. 코로나 얘기했죠.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맞습니다. 오늘 뭐 아주 급등했나요? 아니요. 다 오늘 조정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공략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가능하면 오늘 조정 보이고 있는 것들 중에 어저께 센 놈들 그 중에서 뭐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저가 분할 매수 전략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2,700을 못 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이 소외되었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수는 나름대로 이렇게 반등이 오는데 내 종목은 왜 못 가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모처럼 조그만 선물들을 좀 받으신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골고루 한 단계씩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도 이제는 조금 더 한숨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시장의 변화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선착순 20분만 모시고 주도주 공략 기법과 9월의 공략주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스몰 소규모 세미나입니다. 1대1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의 애환을 풀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8월 30일 날 3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분 미리 예약 접수해 주시는 것이 오셔서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9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체 시장이 이제 이러한 급격한 하락세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대부분이 약해지고 있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랬던 구간에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당일에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 이제는 이러한 구간이 아니라 점점 이쪽에 이 상승으로 전환되거나 상승세로 지속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이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상승의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뭡니까? 시장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전에 재룡전기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도 다 안겨드리고 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단기든 중장기든 공략해도 될 자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제시해드렸고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셨다면 현재 오늘 고가 기준으로 7%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들. 빨간 시그널만 나왔지 파란 다이아는 지속이 되고 있고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어저께 방송 당시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요 저점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되고 장중의 고점이 31만 4천 원까지 넘어갔던 자리들. 1차 목표가는 33만 원입니다. 짧게 잡았죠? 하루에도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이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는 그런 폭발력이 있을 때와 지금은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시장과 더불어서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 가격 레인지, 목표가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잘 넘어갔을 때 이 직전 고점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넘어갈지를 판단하고 2차, 3차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직 1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지만은 곧 저는 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그림이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까지 상승의 기조를 잘 보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래들이 실려주면서 계속 상승 기조를 보였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캔들은 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안 드리고 다음 주에 아마 공략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라는 것이 하락의 어떤 관성이 지속이 되면서 여기서는 계속 파란 다이아가 커지는, 볼륨이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었다면,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는 공략을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뭐 캔들들은 이렇게 음봉들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들에서 엄청난 공방들을 벌이면서 양봉 음봉들이 교차되는 시점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이러한 사단도 벌어졌지만 곧바로 되돌리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음봉, 그제 양봉, 오늘 양봉, 이러한 상승의 패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 물론 뭐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뭐 거래가 다시 조금 증가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매직에서만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자, 파란 다이아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약해지기 시작했고, 빨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빨간 시그널이 나오니까 매수 검토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빨간 시그널이 나오니까 우리가 매수하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저께 방송을 드린 거고, 오늘 공략할 수가 있었던 거죠. 7% 장중 고점 대비 7%밖에 안 나왔지만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와 같은 종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이 확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쫄지 마시고, 가장 업종 내에서 강했던 놈,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놈들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비중을 조절할 줄 알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몰빵하는 적극 매수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적극 매수 구간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구간들이에요. 아직 빨간 다이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격이 벌어지면 여기처럼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급등한 것 같지만 파란 다이아 나왔고 음봉일 때 적극적으로 매도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ESS 고성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 텐데요.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몸통, 파란 다이아의 볼륨이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었고, 시그널이 전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캔들은 여기쯤에 어디 있겠죠? 이격을 좁혀야겠죠. 내일 모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할 대표적인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주도주 공략 기법과 9월의 공략주 선착순 20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예약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3위 종목부터 열어보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들어 두산이 합병 관련 적신호가 켜지면서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로봇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가정 탁상용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사업을 접고 이제 10년 동안 그 사업을 접고 새로운 대체 먹거리에 찾아 나서겠다라는 포부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들썩였습니다. 오늘장 두산 로보틱스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ESS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700억 원대 공급 계약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8월 들어서 2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한 주가가 현재는 2만 9천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4.5% 올랐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이내의 소폭의 상승세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시죠. 네, 1위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죠.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4%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한 달 새 코로나 응급 환자가 6배 폭증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재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요. 개학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이 언제까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힌트가 ESS 고성장 변신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이 종목. 저 뜨끔했어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네. 그렇죠. 물론 뭐 6시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네. 만약에 시간에서 뭐 3, 4% 이상 올라가 버리면 다음 날 아침에 갭상승 나올 그렇죠. 텐데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왜 ESS로의 고성장 변신인지를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의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화면에 요 그림이 지금 2020년도께 안 잡히나요? 2020년도에는요 ESS 부품이 9.4%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은 이제 2021년도부터 잡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 ESS 부품이 21.5%, 그리고 2022년도에는 24%, 작년에 무려 35% 이상이나 ES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5G들을 움직일 때 통신 관련주로다가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 밑에 반도체 부품 쪽도 10%에서부터 17%, 18%까지 이제 잘 매출 구성 주의가 급증을 해주었지만은요, 이 통신 장비 부품 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대만 해도 이 32%, 2021년에 22%, 네. 그리고 작년에 17%까지 이렇게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5G도 물론 통신과 관련된 부품도 좀 일부 있겠지만 ESS 내지는 반도체 부품, 증착 장비 쪽과 관련된 변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베트남 공장 가동 정상화에 따라서 반도체 등 전 부분의 성장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력 ESS 수수 지속 등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전기차 부품으로의 공급도 다변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매출단은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에서부터 1조 6천억까지 네.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했을 때 137% 이상 급증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현재 PER도 10배 내외 정도의 17배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 PER을 감안한다면요. 추가적인 10배 내외군요. 현재까지의 12개월 예상 밴드 PER 10.25배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실적단들이 뒷받침돼주는 종목은 급락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복구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아이고 이때 샀어야지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요 여기서 2만 5천 원과 6천 원 정도의 요 자리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접근하시고 저 전고점을 확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요 3만 2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 설정으로 해 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1차 목표가 3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ESS 부문까지 성장 중인 서진 시스템 1차 목표가 32,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